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난번 GS건설 그 특집 분석편에 이어서 오늘은 삼성물산을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GS건설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은 앞서 올려드린 GS건설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건설업종을 먼저 보실게요. 업종 자체를 보시면 일단 9월 고점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다음에 완만한 상승 이후에 그다음에 뭐 사실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약 10% 정도 업종별로 봐서는 약 10% 정도 하락 이후에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3중 바닥형이죠. 차트 보시는 분들 중에 3중 바닥형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가장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조금 오르면서 일단 바닥에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바닥을 잡기는 힘들죠. 누구라도 바닥을 잡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계시면 한번 확인하고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바닥에서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치고 올라오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GS건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종과 특히나 913을 연관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9월 13일 이후로 많이 빠졌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때 보시면 이거 코스피 지수입니다. 9월달 이후로도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얘기 나오고 뭐 브렉시트 얘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많이 하락한 사실 거의 이때 손실 본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주식 그동안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코스피 2600까지 찍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딱 한 번 찍고 다시는 안 올 구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주식하기 정말 힘들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이 913을 건설업과는 엮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일단 총 19조짜리 공룡 지주회사입니다. 퍼가 9배 정도로 평균 정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1.9% 정도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주가를 봐서는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닙니다. 사자마자 추천드리자마자 뭐 급등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10만원 그 다음에 95,000원까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 종목들을 또 제가 좋아하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두 가지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가 아니죠. 이제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제 방송 보시고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또 사셨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정도로 일단 강한 지지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도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죠. 아주 중요한 지지선.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증시가 좀 올라왔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도 증시가 2150 지금 왜냐 2170선이기 때문에 2150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레벨까지 하락하더라도 2100 구간에 머문다고 하면 일단 여기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간으로는 아무래도 지주회사다 보니까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온몸으로 대시 상승기에도 올라가지 못하다가 대세 상승하는 척 하면서 또 급락을 했었죠. 아주 심하게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단계 낮은 레벨 구간에서 또 바닥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되게 주식 사기 좋은 구간이죠. 비교적으로 차트의 어떤 그 레벨, 밴드가 잘 맞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12만원대 무조건 팔아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종목이에요. 목표가는 따로 정하진 않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일단 16년에 시작해서 14년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이 많죠. 아무래도 지주회사다 보니까 건설, 상사, 이제 뭐 사고 파는 특히 해외 원자재, 그다음에 패션, 조경 및 에버랜드, 리조트, 바이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됨.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년 3분기 사업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때 당시에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탄력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상사와 바이오가 그때 좋았죠. 그래서 원가율 개선이 됨에 따라 수익성도 상승함. 바이오 위주로 써놨지만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17년, 18년, 그 다음에 19년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0년, 21년도 크게 보자면 눈에 탁 띄는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 완만하게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우량회사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3일 연속 하락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라고 느낀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한 모습이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찍 담긴 했지만 다음 주 좀 기대되는 모습이고요. 요 공매 한번 털고는 가야 돼요. 일단 대차 잔고가 너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이익 상향에 베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버슈팅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2170도 과도하다라는 평가고, 달러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는 특히나 그동안 상승폭이 꽤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는 이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한번 털고 가야 되는, 공매도도 높아요, 비중이. 그래서 한 번, 두 번은 털고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95,000원이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떨어지면 더 사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개인은 아마 한두 번 더 매도가 나왔을 때는 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다시 삼성전자, 삼성 하이닉스를 담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럴 때 사실은 대형주를 바닥 잡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해놨는데, 삼성물산 주가가 1분기 부진한 성적의 4%대 하락세다. 그래서 사실 이 다음날 산 것도 사실 고무적이었어요. 이때는 원래 하락 두 번째까지 쳤을 때는 개인들이 손절을 하거든요. 손절하지 않고 한 번 더 버텨보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잠정 실적, 1분기 잠정 실적 보면 당기순이익이 40%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40%나 감소했습니다. 실적이 앞으로도 문제다, 그러면서 약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서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자, 좋은 내용을 써놓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대로 한번 저도 가져와 봤어요. 건설 사업 부문은 그룹사양 하이테크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사업 실적이 개선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 읽는 사람도 정말 의미가 없는 자료가 돼버리는데, 근데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좋은 내용, 나쁜 내용 찾기는 많았어요. 주식이 이렇게 빠지다 보면 나쁜 내용 찾기는 또 쉽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때는 하이테크에 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이테크 수주 지속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리조트나 리조트 레저 사업 부문은 비수기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금 사업 부문은 판가를 인상하면서 이익이 개선됐을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 참, 이 억대 연봉을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의 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한번 볼게요. 눈으로 실적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보니까, 일단 여기가 18년, 여기 19년입니다. 연간으로고요. 건설 부문에 있어서 약 요런 2995, 3133, 2824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2조 5천억, 3조 크게 비슷합니다. 크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아까 비중이 높다고 하던 상사 부문도 3조대 중반, 여기도 3조대 초반, 약간 또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리조트 부문, 안 좋다고 보는 리조트 부문도 사실 크게 나빠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이 약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컸었고, 나쁜 모습은 크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이러스가 있네요. 아무튼 영업이익이 이렇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급락할 내용이 없었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한 부분이 컸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찾아보자면 건설 부문이 일단 좋아질 것이다,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바 내용 나와 있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유리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 4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저한 실적, 똑같은 내용이네요.
불안한 요인은 건설 부문이고, 어쨌든 선바가 중요하다.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다.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뭐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건설 그다음에 상사 부문이 비중이 크다 정도로 잘 정리해 놓으시고, 뭐 퍼가 그렇게 낮다거나 동종업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9배 평균 정도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의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았다. 레미안도 건재하다. 자, 보실게요. 이제 차트를 다시 보셔도 사실은 이 하락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시적으로 급락했다라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주식하는 맛도 있죠. 사실 크게 앞서 보셨던 GS건설과는 다르게 내용이 명확하거나 뭐 좋은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워낙 변수도 많고 정리할 내용도 많아서 사실 뭐 저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고 저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래 대형주는 또 이렇게 투자하는 맛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이 증시가 변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또 내일은 다음 주 증시를 대비하면서 또 어떻게 종목을 꾸려가야 되는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